10년 전과 똑같습니다. 앞으로의 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정말 10년 전 과거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산으로 이득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국가제도를 바꿔서 그 이익을 피해로 바꾸겠다. 그러니 박살나기 전에 빨리 자산을 처분해라. 이런 무언의 압박과 시그널들이 연일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비거주자, 고가주택자들을 향한 규제와 압박이 거세지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눈치 보기에 들어갔고 급매가 한두 개씩 나온다며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강한 멘트와 정책들을 보며 이제 정말 시장이 꺾이려나 보다 생각하십니다. 압박이 심해지니 진짜 매물이 나오고 이번에는 정말 판이 바뀔 것이라 믿으며 5월 9일 데드라인이 지나면 자산 가격이 더 빠질 테니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넘쳐납니다. 실제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을 보면 이런 심리가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가진 분들은 지금 나오는 이른바 심약자 매물들이 소화되고 데드라인이 지나면 결국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이 다시 폭등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패턴을 언급하며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붓습니다. 투기꾼을 대변한다며 곧 망할 테니 빨리 팔라는 저주 섞인 비난이 쏟아집니다. 시장에 불만이 그만큼 팽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고 내 가족이 살 곳이 필요한데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기사 내용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강남 반포의 40평대 대형 아파트가 시세보다 낮춰진 11억 5천만 원에 급매로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평당 1억을 훌쩍 넘는 반포 아파트가 11억이라는 사실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이 기사는 지금의 기사가 아니라 정확히 10년 전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의 기사입니다. 2017년과 지금 2026년은 너무나도 완벽한 평행 이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책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 과거에 썼던 카드들이 순서대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똘똘한 안채를 강조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시그널에 맞춰 지방과 외곽의 자산을 처분하고 가장 확실한 핵심지, 즉 서울의 똘똘한 안채로 자본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핵심지 자산 가격만 기형적으로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책의 부작용으로 매물이 잠기고 전세 공급이 말라버리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임대차 3법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과거의 극단적인 전세의 수급 지수를 벌써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 밀려나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연끌하여 외곽의 아파트를 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승장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시장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냉정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룰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분노에 휩쓸려 자산을 욕하고 유튜버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의 계좌가 불어나거나 나의 주거 환경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정된 우량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단 하나의 진리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이 막히고 규제가 심해져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를 당장 소유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시선을 돌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똘똘한 한 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이며 그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QLD 그리고 TQQQ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규제와 세금으로 억눌릴 때 전 세계의 거대한 유동성은 결국 가장 안전하고 성장성이 확실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종착지가 강남과 한강변이라면 글로벌 자본의 종착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굳이 수십억 원의 빚을 내지 않더라도 수많은 규제와 세금, 폭탄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내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불려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QLD 그리고 TQQQ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하다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금방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데드캣 바운스라며 이제 폭락만 남았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심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중은 항상 공포에 사로잡혀 자산을 던지고 위기가 지나간 후 폭등하는 자산 가격을 보며 정부를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중의 실패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QLD 그리고 TQQQ 투자의 핵심은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을 예측하여 저점을 잡으려는 얄팍한 타이밍 예측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단기적인 바닥을 맞추는 요행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우상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내 자본을 싣고 시장에 머무는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하락장이나 폭락의 공포가 엄습할 때 자산을 던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정액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며 기계적으로 수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폭등하고 모두가 집을 던질 때 묵묵히 자산을 모아간 사람들이 결국 승리했듯 주식 시장에서도 매크로 지표가 흔들리고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QLD 그리고 TQQQ의 수량을 묵묵히 늘려간 사람만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시간은 자산을 가진 자의 편입니다. 레버리지의 변동성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입장료일 뿐이며 장기적인 복리의 마법은 그 변동성을 압도하는 엄청난 수익으로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자산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 즉 코스트 파이어를 달성하여 일상의 노동에서 해방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QLD 그리고 TQQQ를 통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은 여러분에게 매월 들어오는 그 어떤 상가, 임대료나 부동산 월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미국의 천재적인 CEO들과 혁신, 기업들은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의 주주로서 당당하게 과실을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월세난이 가중될수록 무주택자분들은 본인의 감당 가능한 선에서 반드시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잉여 자본이 생길 때마다 혹은 아직 부동산을 매수할 시드머니가 부족하여 자산을 불려야 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나스닥 시장으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생방송에서 현실적인 자산 상승을 이야기하면 비난을 쏟아냅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야 집값이 잡힌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산 증식의 원리를 설명하는 일이 때로는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진짜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과만 소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위기를 조장하는 뉴스나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주변의 참견은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복기하시고 지금의 공포장세 속에서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정책이 반복되듯 시장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훗날 시장이 다시 전고점을 뚫고 날아갈 때 그때 살 거라며 후회하는 대중의 무리에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QLD 그리고 TQQQ를 모아가시며 경제적 자유라는 위대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